안녕하십니까. 통찰암의학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자궁암입니다. 이 자궁암, 자궁경부암은 세계 여성암 중에 4위에 속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암이죠. 그래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자궁에 왜 암이 생기고 왜 특히 자궁경부에 암이 호발하는지, 또 자궁암을 어떻게 예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자궁암을 알기 위해서는 자궁의 기능과 해부를 알아야 되겠죠. 자궁은 어떤 기관일까요? 유방이 자식의 음식의 창고 역할을 한다면 자궁은 자식의 양육의 역할을 하는 집 같은 곳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면 태아가 되게 되고, 이 태아가 탯줄을 통해서 엄마 몸속에 있는 자궁의 혈액을 통해 영양을 공급을 받게 돼서 점점 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태아가 어느 정도 자라서 바깥 환경으로 나갈 준비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 출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수정을 하기 전까지는 자궁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 자궁은 수정하기 전에는 호르몬에 반응하는 성기관입니다. 임신하기 전에 성적으로 매력을 발휘하도록 호르몬에 반응하는 성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여서 이성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이성과 잠자를 해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자궁은 자궁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임신이 되기 전에는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이성의 매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임신이 되면 자식의 양육을 맡는 집의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궁 내벽은 섬모가 있는 네모난 상피세포인 원주 상피생포로 이루어진 자궁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자궁샘은 생리 주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증식기 동안은 난소에 있는 에스트로겐 영향을 받아서 점점 자궁 내벽이 커지고 자궁샘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분비기 동안은 자궁 내벽이 줄고 대신 자궁 내경은 커지면서 분비액이 나와서 태아에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는 글라이코젠이 충분한 자궁젖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 배라기 동안 자궁 내벽이 커지게 되면 루테나이징 호르몬 LH가 급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난소에 있는 폴리클, 여포가 터지면서 배란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배란이 일어나게 되면 남아있는 폴리클에서는 콜퍼스 루테움이라는 황체로 바뀌게 되고, 이 황체에서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임신 준비를 위해서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자궁 내벽에 있는 스파이럴 아테리라는 나선 동맥의 혈류를 증가시키게 돼서 자궁 내벽을 더욱더 두텁게 하게 되겠죠. 자궁 내벽을 두텁게 하고 혈류를 많게 하여 옥토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자가 계속 들어오지 않게 되면 프리멘스트럴 페이스, 생리 전기를 맞게 되고 황체가 퇴화되면서 자궁의 내벽이 스파이럴 아테리인 나선 동맥이 줄면서 자궁 내벽이 줄게 됩니다. 그러면 자궁의 기능척인 자궁샘을 포함한 내벽에 괴사가 일어나게 되고 자궁 내벽이 벗겨져 나가 결국 menstrual phase, 생리기를 맞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자가 자궁이 옥토가 됐을 때 임신을 하게 되면 결국 글라이코젠이 풍부한 자궁샘에서 태아에 영양분을 주고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궁 아래에 그 좁아져 있는 부분을 이스무스 자궁의 협부라고 하고, 그 바로 밑에 자궁경부라고 uterine cervix라는 자궁경부가 있습니다. 이 uterine cervix 아래에 질 버자이나 쪽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자궁경부에도 cervical mucus라는 경부 분비물이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물이지만 거기에 전해질 그리고 3대 영양소가 풍부하고 또 미네랄도 풍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배란기 때는 에스트로겐 영향을 받아서 묽어지고 알칼리 쪽으로 pH가 바뀌어서 정자가 훨씬 살기 좋은 쪽으로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겠죠. 그렇지만 배란기가 지나면 프로게스테론 영향으로 분비물이 뻑뻑해지고 산성으로 바뀌어서 정자가 들어오기도 어렵고 정자가 살기도 어려운 불임 상태를 유지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경부 분비물은 완전히 딱딱한 마개처럼 경부를 막아서 정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침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궁 내를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궁에 왜 암이 생길까요? 자궁의 기능을 쓰질 않아서 약해지게 되면 자궁의 혈류가 떨어지고 자궁의 림프 순환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공 탄수화물이나 소스가 듬뿍 발린 육류 등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그 음식에 붙어져 있는 가공 화학 물질, 가공 첨가제들이 있겠죠. 이것이 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몸으로 들어간 가공 화학 물질은 림프 오염을 일으키게 되고, 이 림프 오염은 가장 우리 몸에서 쓰이지 않는 쪽에 주로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자궁의 기능을 쓰지 않는 여성분이라면 자궁 쪽에 있는 림프에 오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의 림프 오염이 자궁의 림프염, 그것이 조직염을 일으키고 조직괴사를 넘어서 조직암으로 바뀌게 되어서 결국 자궁에 암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궁암의 종류는 자궁의 몸 쪽에 생기는 자궁체부암이 있고 자궁목 쪽에 생기는 자궁경부암이 있습니다. 또한 자궁체부암은 자궁 내벽에 생기는 자궁내막암이 있고 자궁 근육에 생기는 자궁육종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자궁의 기능을 쓰지를 않는다는 뜻일까요? 자궁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태아를 임신하기 위한 집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을 때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지 않고 산다든지, 임신을 혹시라도 할 수 있을까봐 피임제를 장기간 복용한다든지, 임신을 하면 태아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다든지, 그리고 태아가 또 위험하게 될 수 있는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항암제를 받게 되면 자궁에서는 임신을 하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거나 스스로 임신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자궁의 기능을 점점 잃게 되겠죠. 그러면 술과 담배, 먹은 음식에 의해서 자궁의 림프 오염이 결과적으로 자궁의 암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여성분들이 자궁암을 앓게 되는 경위는 대부분 생리가 불규칙하게 생기거나 아니면 골반 쪽에 통증을 앓게 되면서 병원에 진단을 받고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궁체부암인 자궁내막암은 자궁 기능을 쓰지 않는, 아니면 자궁 기능을 쓸 수가 없는 상황에서 생긴다면 자궁경부암은 조금 다른 원인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궁체부암은 자궁의 기능을 안 써서 생기는 것이고,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의 잦은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원래 자궁 내부는 상피가 두꺼운 네모난 원주 상피이고 질 쪽은 편편한 세포인 편평 상피세포로 되어 있고, 이 자궁경부는 네모난 상피세포와 편편한 상피세포의 복합적인 상피세포로 원주 상피와 편평 상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보통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는 유두종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유두종 바이러스 중 16형과 18형이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그러면 이 유두종 바이러스가 다른 몸도 아닌 자궁 쪽에 생기고, 그것도 자궁 내부가 아닌 자궁경부 쪽에 침투를 해서 호발을 하게 될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해부학적, 기능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의 질의 평균 내부 길이와 남성의 성기의 길이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임신하지 않는 여성의 자극이 되지 않는 질의 내부 길이의 평균은 7에서 8cm 정도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오르가즘을 느낀 발기된 질의 내부 길이는 10에서 12cm로 늘어나게 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남성의 자극이 되지 않는 성기의 길이는 평균 8에서 10cm 정도라면 발기된 성기의 길이는 12에서 13cm 정도까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어떤 여성과 어떤 남성이 성관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남성의 성기의 길이가 여성의 질의 길이보다 1에서 2cm 정도 발기되었을 때 좀 더 길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게다가 관계 시에 앞뒤로 움직이면서 그 성기의 귀두 부분이 만나는 점이 경부가 될 것이고, 그 경부에 계속적인 압박이 가해지게 되면 경부에 작은 외상을 입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하게 되면 여성의 자궁경부의 트랜스포메이션 존 자체에 계속적인 압박이 가해지게 되므로, 얼마나 오랫동안 압박이 가해졌냐에 따라서 자궁경부가 미세한 잘가성이나 외상을 어느 만큼 입을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성이 살면서 일찍 성관계를 시작할수록 또 한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성관계의 지속력이 짧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비해 여러 남성과 성관계를 맺게 되면 좀 더 오랫동안 경부의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조기 성관계 시작이나 여러 이성과의 성관계의 지속이 결과적으로 자궁경부의 혈액 흐름을 줄이고 자궁경부의 미세한 외상을 만드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이힐을 신으면 새끼발가락에 상처가 생기고 발 뒤꿈치에 상처가 생기듯이 그것이 좀 더 지나서 각질이 생겨서 상피에 이상증이 생길 수가 있듯이 자궁경부도 경부에 있는 트랜스포메이션 존에 자극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상피 이상증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두종 바이러스는 인간의 막 중에 가장 얇은 막을 통해서 침투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똑똑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원주 상피세포 쪽으로는 두터워서 침투를 못하고 표피와 진피가 아주 얇은 입술이나 편평산피로 되어 있는 구강의 점막 또 질이나 자궁경부처럼 마찰이 일어나기 쉽고 찰과상이나 미세한 외상을 일으키기 쉬워서 침투하기 쉬운 이런 입술, 입안, 질, 자궁경부 등이 유두종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호발 경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궁경부의 기도와의 잦은 마찰로 인해서 미세한 상처가 생기게 되면 유두종 바이러스가 평평상피 내로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두꺼운 기저막을 뚫지는 못하여서 상피세포 내에 복제를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단순한 마찰이 생겨서 유두종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좋은 경로를 만들어 주었다고 모든 여성들이 암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의 몸의 면역이 좋으면 유두종 바이러스가 더 이상 번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흡연을 장기간 하고 가공탄수화물 등을 평상시 자주 먹고 성관계를 자주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오랜 기간 동안 하게 되면 자궁경부 내에 림프가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남성 파트너가 흡연을 같이 하게 되고 구강성교를 즐기게 되면 그 여성의 질 쪽에 남성의 입안에 있던 니코틴, 타르 같은 발암 물질이 여성의 질 쪽으로 이식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먹은 음식에 의해서 자궁경부 내로 림프의 오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자궁경부의 잦은 기도와의 마찰로 점점 경부는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유두종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좋은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있게 됩니다. 자궁경부 바깥의 상피세포도 발암화학 물질로 입혀져 있고 자궁경부는 외상을 입게 되어 있는 상태라서 유두종 바이러스는 침투한 상태이고 그리고 먹은 음식에 의한 가공화학 물질에 의해서 상피세포 아래쪽으로 림프 오염이 되게 되면 결국 유두종 바이러스는 침투한 상태에서 바깥쪽도 화학 물질인 쓰레기, 안쪽도 림프 오염으로 인한 쓰레기, 양쪽에 쓰레기가 차있기 때문에 결국 상피세포에서 면역력을 잃게 되어서 이 쓰레기를 치우는 림프구, 백혈구들이 모이게 되더라도 경부 위에 있는 화학물질과 경부 밑에 있는 화학물질의 쓰레기를 치우다 보니 유두종 바이러스를 잡아내는데 그만큼 에너지를 덜 쏟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유두종 바이러스가 상피내 세포로 침투를 하도록 허용을 할 수밖에 없고 상피내 세포에 증식을 하게 되어 상피내 세포 종양인 CIN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CIN은 자궁경부암의 모체가 되어서 자궁 내 상피내 종양이 커져서 결국 자궁경부암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궁경부암은 바깥으로도 화학물질이 들어가고 안쪽으로도 화학물질이 들어가고 그리고 침투는 하게 되는데 잠은 늦게 자는 식으로 되게 되면서 자궁경부암이 점점 생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궁체부암은 자궁의 기능을 너무 안 써서 생긴 거라면 자궁경부암은 자궁의 경부를 너무 많이 써서 외상을 입혀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원인이 좀 다르게 암이 생기게 됩니다. 자궁은 나의 다음 세대인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는 사실이고 너무 많은 임신도 너무 적은 임신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몸매를 지키려고 하고 자식을 놓지 않는 이런 풍조가 결과적으로 나의 자궁에 암을 유발할 수 있게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기도 하고 너무 번잡한 성관계가 또 다른 자궁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또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청정 물질인 자연식을 위주로 하고
가공식이나 육식 등으로 인한 화학물질이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절제를 하여서 가공식을 끊고 자궁에 재생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잠을 잘 자고 자궁 경부나 자궁 내벽에 있는 찌꺼기 화학물질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땀을 내어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마시고 그리고 여러 이성과 성관계를 하고 늦은 잠을 자면서 TV를 보고 웃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자기를 망칠 수 있는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채식과 적절한 수면 그리고 적절한 이성과의 관계, 적절한 임신 등 균형 있는 인간관계가 생식계암을 예방할 수 있는 길임을 알고 모든 것에 균형감을 이루도록 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